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최첨단 AI 기술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낸 주인공은 바로 MIT 링컨 연구소의 AI 프로젝트 수석 연구원 제니퍼입니다. 이제 흥미진진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MIT 링컨 연구소에서 AI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제니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전 세계가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 때문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새로운 AI 기술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죠.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의 늦가을 아침은 서늘했지만 연구실 안은 열띤 토론으로 후끈했습니다. 중국의 한 기업이 개발했다는 딥시크라는 AI가 화제였습니다. 미국의 최신 GPT 기술을 뛰어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연구실 동료 마이클은 창 밖으로 보이는 찰스강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니퍼, 우리가 10년 동안 쌓아온 기술을 중국이 1년 만에 따라잡았다고? 말이 되나? 저도 마이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I 연구를 20년 넘게 해온 전문가로서 딥시크의 성능 데이터는 너무나 완벽했어요. 오히려 그 완벽함이 의심스러웠죠. AI 개발 과정에서는 항상 예외적인 케이스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딥시크는 마치 모든 것이 교과서처럼 완벽했거든요. 연구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에는 딥시크의 성능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천천히 그래프들을 살펴보았어요. 자연어 처리 정확도 99.9%, 이미지 인식률 100%, 추론 속도는 GPT의 10배. 숫자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오히려 그 완벽함이 부자연스러웠죠. 그때였습니다. 연구소장님이 급하게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평소 차분하던 소장님의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제니퍼, 잠깐 시간 있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 소장님은 제 책상 앞에 놓인 의자에 앉으시더니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초청장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고급스러운 봉투에 담긴 초청장에는 중국어와 영어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베이징 AI 연구원에서 저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초청 조건이었습니다. 파격적인 연구비와 최첨단 연구시설, 완벽한 연구의 자유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장님, 지금은 제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서. 하지만 소장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초청이 아니야, 제니퍼. 국방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중국의 AI 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달라고 하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직감이 더욱 강하게 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왜 하필 저를? 연구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의문을 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마이클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제니퍼, 나도 같이 가면 어떨까? 난 국방부 자문위원 자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마이클의 제안은 저에게는 좋았어요. 둘이라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MIT 연구실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보스턴의 늦가을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 속에 있었죠. 딥시크의 완벽한 성능 지표들, 갑작스러운 초청, 국방부의 관심. 모든 퍼즐 조각이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베이징으로 가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줄지도 말이에요. 연구실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딥시크의 완벽한 성능 그래프가 여전히 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너무 완벽한 것은 어딘가 거짓이 있다는 오래된 격언이요. 그 진실을 찾으러 가는 길,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마중 나온 중국 연구원 왕 박사는 지나치게 공손했고 그의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숨어 있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이클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도 느끼고 있었죠. 중국 최대 AI 연구소는 베이징 교외의 거대한 캠퍼스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첨단 소재로 지어진 건물들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연구소 주변을 순찰하는 보안 요원들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았고, 건물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했어요. 처음 보여준 연구실은 깔끔했지만 너무 깔끔했습니다. 마치 전시장 같았어요. 컴퓨터 모니터들은 최신형이었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장비들이 쉬는 중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왕 박사는 잠시 당황하더니 점검 중이라고 대답했어요. 더 이상한 것은 연구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마주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나마도 대부분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분주하게 이동하기만 했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엑스트라처럼요. 숙소 배정에서도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마이클과 제가 같은 건물에 배정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른 건물로 나뉘어졌어요. 제 맞은편 방에는 왕 박사가 배정됐다고 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그의 말에는 감시하겠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연구소에서의 첫날, 저는 딥시크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니 치명적인 오류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날짜와 서버 로그가 일치하지 않았고 성능 테스트 결과는 마치 수작업으로 그린 것처럼 너무 매끄러웠어요. 더 충격적인 발견은 그날 저녁에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하던 중 실수로 잘못된 서버에 접속했어요. 거기서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외국인 연구원들의 개인정보와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문서들, 그리고 가짜 연구 데이터를 만드는 프로그램까지 있었어요. 그날 밤 마이클이 제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도 비슷한 발견을 했다고 했어요. 제니퍼, 이곳은 연구소가 아니야. 거대한 연극 무대라고 마이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발견한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하나하나 모아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짜였어요. 연구 결과는 조작되었고 실험 데이터는 날조되었으며 심지어 연구원 대부분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딥시크는 허상이었고 이 모든 것은 세계를 속이기 위한 거대한 기만극이었던 거죠. 마이클은 이 사실을 즉시 폭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복도를 오가는 보안 요원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고 외국인 연구원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이클이 연구소의 내부 데이터를 외부 저장 장치에 복사하려다 발각된 거예요. 보안팀이 그를 연구실에서 끌고 나가는 모습을 저는 창문 너머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이클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연구소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제 주변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고 왕 박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불쑥불쑥 연구실을 들락거렸어요. 심지어 제 컴퓨터 사용 기록까지 매일 검토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죠. 하지만 더 큰 공포는 마이클의 실종 이후에 퍼진 소문이었습니다. 그가 미국 스파이였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연구소 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AI 기술을 빼내려 했다는 거짓말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되었죠. 저는 이제 제가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이 사라진 후 저는 매 순간이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구소의 밤 풍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저를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맞은편 방의 왕 박사가 언제 불쑥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든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마이클이 보낸 것임을 직감했어요. 즉시 떠나야 해. 당신도 위험해요.
연구소는 당신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어요. 이 메일을 읽자마자 삭제하세요. 메시지는 짧았지만 마이클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공포가 엄습했어요. 메일 내용대로 제 주변은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마시는 물 한 잔, 먹는 음식 하나까지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왕 박사의 친절한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던 거죠. 탈출을 결심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연구소는 마치 요새와 같았어요. 24시간 보안 요원들이 순찰을 돌았고 CCTV는 사각지대 없이 모든 곳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 여권은 안전한 보관이라는 명목으로 연구소 측이 보관하고 있었죠. 기회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연구소에서 대규모 AI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일시적으로 보안이 느슨해진 거예요. 저는 이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보안 요원들의 순찰 패턴을 면밀히 관찰했어요. 그들은 매일 새벽 3시 15분에 교대를 했고 그 시간에 약 5분간의 빈틈이 생긴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탈출 전날 밤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쿵쾅거렸어요. 작은 가방에는 꼭 필요한 물건들만 담았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연구소 내부 자료들은 이미 암호화해서 작은 메모리 카드에 저장해뒀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총성처럼 크게 들리던 그 순간들을 새벽 3시 드디어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복도는 적막했지만 발걸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길은 고작 50m였지만 마치 50km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왕 박사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순간 숨을 멈췄지만 다행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1층까지 내려와 로비를 지나야 했는데 그때 야간 경비원과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준비해둔 변명이 통했습니다. 늦게까지 연구하다가 커피를 마시러 가는 중이라고 했더니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연구원들의 야근이 흔한 일이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연구소를 빠져나와 담벼락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정문까지는 200m 하지만 그 거리가 마치 사막을 건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경비 초소를 지날 때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드디어 정문을 빠져나왔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연구소와 연결된 택시 기사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참을 걸어 나가서야 택시를 잡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은 계속해서 백미러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추적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은 멈추지 않았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국행 비행기가 새벽 6시에 있었어요. 현금으로 티켓을 구매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발권 기록이 연구소에 전달될까봐 서둘러 수속을 밟았죠.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출국장에서였습니다. 멀리서 연구소 보안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거의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사업가가 제 상황을 눈치챘는지 자연스럽게 저를 자신의 출장팀인 것처럼 행동해 주었어요. 그의 침착하고 자연스러운 연기 덕분에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을 때야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새벽 풍경이 보였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공포와 긴장,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마이클을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그를 구해내리라 다짐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공항 곳곳에 보이는 삼성과 네이버의 첨단 기술들이 마치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입국 심사대의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의 화려하지만 실속 없는 기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 MIT에서 열린 AI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한국인 연구원 김민수 박사가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당시 그는 AI 윤리에 대한 깊이 있는 견해를 보여줬었죠.
무작정 찾아갔지만 김 박사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기술원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연구소의 허울뿐인 시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모든 연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고 각종 실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검증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AI 윤리위원회였습니다. 모든 연구가 윤리적 기준을 통과해야만 진행될 수 있었죠. 김 박사에게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중국의 AI 기술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어요. 그때 김 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제니퍼, 당신이 발견한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이 전 세계 AI 연구진들을 유인해 가두고 그들의 연구 성과를 빼앗으려 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AI 기술을 방해하기 위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핵심 연구원들을 빼가려 한 정황도 있었죠.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MIT에서 만났던 그 교수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였다는 겁니다. 수년간 서구의 AI 연구진들을 중국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모든 게 치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제가 중국행을 결심한 것도 마이클과 함께 가게 된 것도 모두 그들의 계략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AI 연구진들은 달랐습니다. 네이버랩스를 방문했을 때 저는 진정한 AI 연구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연구원들은 자유롭게 토론했고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실패한 실험 데이터까지도 숨기지 않고 공유했어요. 이런 환경에서야말로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 박사와 한국의 연구진들은 마이크를 구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AI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팀이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국제인권 단체들과 접촉했고 미국 대사관과도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국제사회의 압박에 중국이 마이크를 석방하기로 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의 AI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과의 기술 협력 중단을 압박카드로 사용한 것이죠. 마이클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살아있었어요. 제니퍼, 당신 덕분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덕분이죠. 마이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MIT로 돌아가자는 마이클의 제안도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진정한 기술 혁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진실된 연구 정신의 가치를 말이죠. 이 사건은 세계 AI 기술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MIT 기술 리뷰에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공개되면서 중국의 AI 기술에 대한 전 세계의 시각이 달라졌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기업들의 빠른 부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전면에 내세우며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닌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조한 전략이 통한 겁니다. 네이버는 MIT와 공동 연구를 시작했고 카카오는 유럽의 주요 기업들과 AI 동맹을 맺었죠. 중국의 허상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 AI 연구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연구 문화가 그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투명한 연구 시스템, 윤리적 기준, 자유로운 토론 문화. 이런 것들이 진정한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디지털 트윈시티 프로젝트였어요. 서울의 일부 지역을 통째로 AI 실험실로 만든 거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AI 기술을 자연스럽게 접목시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기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건 중국의 감시 사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마이클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미 국방부 AI 윤리위원회의 수장이 되어 한국의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하는 일을 주도하고 있어요. 제니퍼, 우리가 중국에서 겪은 일은 끔찍했지만 덕분에 진정한 AI 강국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배웠죠.
저는 결국 MIT를 떠나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 AI 윤리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연구소로 출근하면서 느끼는 건 이곳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진정한 연구 환경이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흥미로운 변화가 또 하나 일어났어요. EU가 AI 윤리 기준을 새로 수립하면서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중국이 주장하던 AI 기술 강국의 위상은 이제 허상이 되었고, 대신 한국이 세계 AI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베이징 연구소에서 저를 감시했던 왕 박사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제는 그들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허상을 쫓던 그들이 이제는 진정한 혁신을 배우러 오고 있어요. 가끔 창밖으로 보이는 판교의 전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감시와 통제가 아닌 자유와 창의성이 만발한 곳에서 진정한 혁신이 피어난다는 걸 이제는 온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한국의 AI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에요. 앞으로 더 놀라운 혁신들이 이곳에서 탄생할 거라 확신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희망찬 소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한국의 미래 AI 기술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는 어떤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